안녕하세요. 오늘도 돈 많이 버셨나요? 경제전문 BJ 럭키제이입니다. 댓글을 봤더니 ST팜 분석해주세요라고 떴더라고요. 이것도 아니나 다를 바 바이오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한번 살펴는 봤어요. 살펴봤더니 주주 블록딜이라든지 외국인 매수세라든지 여러 가지 짚어드릴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주 웬만하면 분석 안 해드리고 싶었지만 오늘 분석해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자, ST팜 이 종목도 과거에 짚어드린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코로나 관련 mRNA 백신 개발 관련주와 유사하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외국인 매수세가 오히려 증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다른 주식들과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대주주 블록딜이라든지 이제 대주주분이 풀려나셨어. 잠깐 큰 집 가셔가지고 잠깐 실수를 좀 하셔서 큰 집 가셨다가 풀려나서 나오신 상태예요. 그래서 조만간 무슨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경영 복귀를 안 하셨거든요. 경영 복귀를 또 하시는 과정에서 좀 재미난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들이 좀 급등락을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주가 차트는 뭐 마찬가지예요. 다른 코로나 관련주들의 유사하게 주가가 2020년 작년 코로나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떴어요. 그렇죠? 자, PER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PER 상태가 나오지가 않는 이유는 뭐다?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은 적자였다. 자, 그러면 재무제표 먼저 분석해 드릴게요. 자, 재무제표 말 그대로 적자만 계속 있었죠. 18년도, 19년도, 20년도 계속 적자였고요. 그리고 분기를 보시면 적자였는데 20년 연말에는 영업이익은 적자는 아니었어요. 단기 순이익은 결과론적으로 적자였네요. 연간 추정치를 보시면 그래도 매출이 증가하고 이제 개선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죠. 근데 이 예상에 비해서는 주가는 어떻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바이오 주식은 그렇게 오르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PER 자체가 겨우 19예요.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반도체라든지 우리나라를 거의 끌고 가는 기업들은 PER이 겨우 19라고 해서 주가가 낮은 상태예요. 그쵸? 이익 대비분의 주가 자체가 현저히 낮아요. 다른 전 세계의 반도체 주식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봐도 바이오 주처럼 100단위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겨우 주가가 19배밖에 안 뛰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현저히 낮은데 ST팜 같은 경우에는 업종 PER이 121, 거의 10배다. 어쩔 수 없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주식에 대해서 너무 매수세가 들어가고 호재를 보시면 들어가서 크게 먹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인식하시고 또 들어가시고 세력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뻥튀기 되어 있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렸죠. 이렇게 뻥튀기 돼서 주가가 너무 급상승을 하면 조정에 있어서도 급락할 확률이 높으니까 조심하시면서 보셔야 되겠죠. 자, 일단 차트를 간단하게 보고 세부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 뭐 코로나 주식 다 그랬죠. 올랐다가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소식이 좀 있으면은 급상승을 했다가 이후에 별 반응이 없으면 내렸다가 그리고 이제 mRNA 백신 개발 관련해서 관련주로 이제 선정이 된다 그러면 또 급상승을 했다가 또 일시적으로 또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단순히 다른 종목과는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뭐냐? 자, 강정호 동아소시오 회장 ST팜 350억 지분 블록딜. 블록딜이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350억 지분을 매수를 시장에다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공포가 생기겠죠. 매도가 350억이나 나오면 그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다른 350억 지분을 인수해 줄 사람을 찾아서 시간 외 거래로 해서 블록딜을 한다든지 그 금액을 맞춰서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추측은 있어요. 근데 좀 신기한 부분은 ST팜 최대주주는 동아소시오 홀딩스가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제 광 회장은 2대 주주죠. 하지만 뭐 어떻다 동아소시오 지분을 또 다른 기업들도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이분이 개인으로 본다면 이분이 거의 지배력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블록딜을 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때요? 말 그대로 오너라고 얘기할 수 있는 1대 주주가 블록딜을 해서 주식을 매도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라면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과거에는. 근데 희한하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딱히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지금 눈치상은 뭐냐? 지금 동아소시오 회장이 경영
기라든지 무언가 나름 판단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 블록딜을 해서 대량 매도를 했을 경우에 하락할 확률이 높았지만 이 종목은 꼭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도 높다고 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자, 외국인 순매수세 보시면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25일 셀트리온 순매수가 가장 높았고요. 탑5 안에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거기다가 ST팜까지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린데, 외국인을 굳이 왜 보냐,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더 유능하고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2020년도 작년에도 그렇게 주가를 끌어왔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이오 주식이라든지 일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호재 때문에 많이 몰린 종목 같은 경우 분석을 해보실 때 그게 거품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급등한 종목 같은 경우에 PCL 같은 경우 얼마 전 강의 한번 드렸죠. PCL 강의도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요렇게 올랐을 때 거품인가 아닌가 판단이 좀 안 설 때가 있어요. 이게 애매하죠. 왜냐면 PER 자체도 예를 들어서 기업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4배 올랐을 것 같은데 주가는 8배로 올랐다. 무조건 주가가 거품인가? 그거를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시장이 바라보는 그 기업뿐만 아니라 그 업종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 가격이 본질적 가치가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시장이 바라보는 가격이 그런 건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이나 작전 세력들에 의해서 너무 과하게 오른 종목인지를 판단해 보실 때 한 번쯤 참고 자료로 쓰시라. 무조건 외국인 매수 타이밍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 시점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를 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그렇게 뻥튀기 된 가격이 아니랄 수가 있고 뒤에 순매수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런 흔적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급락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어떻다? ST팜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말 그대로 25일자에 어땠어요? 탑 5위, 탑 5 안에 들어와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긴 했지만, 제가 강의해드렸던 PCL이 급락하던 상황이라든지 신풍제약이 급락하던 상황, 그런 상황처럼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다라는 걸 한 번쯤 확인하는 자료로 외국인 순매수, 대량 매수가 들어왔는지, 이제 기관이 대량 매수가 들어왔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10만원 선을 강력한 지지선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살짝 상승으로 가거나 또는 횡보로 갈 확률이 높은 종목이라고 판단할 수는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주식은 위험하니까 조심조심 투자하시고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ST팜 다른 바이오 주식과는 다르게 지금 상태에서 급락할 확률은, 제가 본 종목 중에 가장 확률적으로는 급락할 확률은 없긴 해요. 그래서 지선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하고 상승할 여력이 큰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바이오 주식 조심조심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뚜껑을 다 열어봤을 때 호재 부분이 매출, 영업이익이 다 반영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PER 자체가 100 이상이거든요. 물론 바이오 업종 자체가 그랬지만, 그렇게 암만 최상호 영업이익 대비 주가가 그렇게 높아졌는데 그럼 위험도가 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도 삼성전자처럼 교 PER 10몇인 종목에 비해서는 당연히 변동성 위험은 크게 가져갈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런 부분 꼭 유의하셔서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경제전문 BJ 럭키제이였습니다.